5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험 차익 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 차익 비과세를 둠으로써 저축성 보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이 이 저축성 보험을 5년으로 두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는 부분이 연금 저축 같은 경우 세제 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런 부분하고 혼동을 주기 위해서 5년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근데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선납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리 내는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아까 우리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이 우리 생명보험 전체 모집인 시험에서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여기 한 군데하고 아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할 때 6개월 이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도가 바뀌어서 개인당, 계약자 개인당 뭐 여러 보험회사를 이용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보험료의 합계액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 6개월 이내 150만 원 이하.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하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연금저축하고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발생한 보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금저축은 상품을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금저축하고 연금보험을 틀리게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우리가 보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꼭 기억하시는 거 소득세법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험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소득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종합소득에 대한 질문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에 관한 문제를 우리 보험 모집인과 관련해서 우리 보험 모집인이라고 하는 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 모집인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에 관한 문제 그 59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점수를 주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언제 해야 됩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 세금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6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보험 그 세금을 좀 유예해서 내주고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8월 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납세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으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건 뭐냐면은 과세 표준 기간 그 구간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세 표준은 6에서 45%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는 우리가 1,200만 원, 45%는 10억 원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6, 24, 42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딱딱 끊어질 수는 없고요. 다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6%에서 45%까지 과세 표준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45% 그럼 여기 45%가 적용되는 것은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45%가 아니라 42%가 적용이 되고 우리 대부분 많은 소득자가 해당하는 4천만 원,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35%가 아닌 24%, 24, 42 거꾸로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6, 24, 42, 45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24와 42가 어떻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이라고, 우리가 퇴직소득을 받으면 바로 퇴직소득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런데 퇴직소득을 미뤄서 받으면, 연금으로 받으면 당연히 혜택을 주겠죠. 근데 그 혜택이 원천징수세율의 50%로 경감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60에서 70%, 그러니까 30% 정도 할인해주는 30% 소득세를 할인해서 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에 수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연금이라고 하는 퇴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일시에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 생활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퇴직 생활, 은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퇴직금을 2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그 비율은 30%를 디스카운트하고 있다. 그래서 60에서 70% 정도를 원천징수세율로 받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금소득 분리과세, 아까 제가 이제 그 비과세 요건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 좀 혼동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연금소득 분리과세 요건은 우리가 55세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은퇴하는 나이가 55세, 지금은 60세 이후지만 과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55세 이후 수령하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로부터 옛날에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5년 경과 후에 지급하고 있다. 아까 제가 비과세 저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과세 보험 그 차익 같은 경우, 비과세 그 보험 차익이 이제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5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수령하면 가능하고 1,2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부터 10년까지는 계속해서 제한적인 그런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별도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까지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연금 수령 한도 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수령을 할 수 있는 한도,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아까 제가 모집인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가 당연히 종결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이 아니라 보험 모집인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네,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게 사업소득, 우리가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직위상으로는, 자격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4번 문제입니다. 우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선상에서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입이 종료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얼마라고요? 5,500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이다. 그리고 4월에 신고하지 않고 아까 종합소득 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5월에 신고한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2편 보험 법규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